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기가 참 어색하게 다들 분노심도 있고 잠도 잘 안 오시고 밥맛도 없고 어욕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 끝나고 이제 주로 집에 있는데 무기력해서 요즘은 유튜브를 아주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거라도 안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 선거 결과로 인한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닌가 싶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우파 국민들 모두가 겪고 있는 큰 지금 질환 같아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질 수 없는 선거. 문재인이 그렇게 잘못했고 경제가 파탄나고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시대. 문재인이가 파탄내 놓은 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교육, 국방, 언론, 사법 어느 한 군데 안전하고 온전한 곳이 없는데,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가 이렇게 많아서 거의 2배 가까운 숫자를 지지를 해준 이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무슨 우한폐렴이라고 해서 아무리 언론을 동원해서 이걸 잘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미 200명 이상이 숨졌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장사가 안 돼서 자영업자들은 밤잠을 설치는 그런 상황이고, 곳곳에 그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언론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우한폐렴을 보도할 때 청와대가 세계적인 콜센터가 됐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국 정상 20여 나라에서 한국이 우한폐렴을 잘 극복했다고 문재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 또는 치하하거나 칭찬하는 그 전화를 했다고, 그 청와대 콜센터하고 치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고, 또 어떤 기사 제목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 한국이다. 그게 우한폐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아주 우러러본,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의 우수한 진단키트 이걸 수출하려고 하면 거기는 줄 서서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그런 걸 보면 그 우한폐렴을 아주 뒤바꿔가지고 역전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거는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100만 원을 준다고 하도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소득 70%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인가? 잠깐 그 마취제 같은 거지,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다음 달 또 다음 달 계속해서 지금 이 한 번 무너진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고용 참사. 너무나 경기가 안 좋아서, 더구나 이 우한폐렴 때문에 지난 3월달 이 고용은 거의가 일자리를 다 잊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이 집권 여당에게 표를 180석이나 몰아줬다.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아무리 해석하고 안 되니까 찾아보니까 퍼즐이 아까 63대 36이라는 퍼즐이 하나 둘씩 맞아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긴가 보다. 그러니까 창관인 이름이 적어놨는데, 그 적어놓은 이름과 함께 나중에 받아본 창관인, 그 창관인 이름을 쓸 때, 사인을 쓸 때 사진 찍어놨는데, 진짜 이 창관인 이 자기가 투표하며 사인을 적은 그 표를 보니까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서울, 경기, 인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의혹이 되는, 의심이 되는 정황이다. 자, 또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손에 잡히는 부정선거라고 해서 코앞에 딱 들이매지 않으면 이 세력들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세력들이 이미 부정선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했잖아요. 드루킹, 울산,
그죠? 울산뿐입니까? 창원도 있었고 양산도 있었고 선거 때 개입했다는 오역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을 잘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있다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는 작전을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좋게 하는 뭐 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맹이는 없는데 그 포장지를 잘 이렇게 뿌려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까딱 넘어가게 만드는,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벌써 3년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거의 4년 동안 언론들이 또 이 세력들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쏟고 있는데 본인이 쏟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상황.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차명진 의원이 한 말이 세월호 텐트 안에서 뭐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하는 걸 본인이 먼저 들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 후보가, 차명진 후보가 과거에 세월호를 너무 많이 우려먹으니까 그래서 세월호를 뭐 고아 먹고 찜쪄 먹고 한다는 소리를 한 걸 가지고 자기 당에서 세월호에 막말했다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명진하고 같이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명진 후보에게 당신은 이런 말을 했고 했지 하면서 짐승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명진 후보가 그러면 당신은 세월호 텐트 안에서 일어났던 일 땡땡땡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저희들도 야, 좀 너무했다. 세월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어린 애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텐트 치워놓고 추모한다고, 기억하자고, 잊지 말자고, 기억 너머에 진실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추잡한 일을 할 수가 있나? 분노가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자기 당에서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나고 척 잘라버리죠. 그죠? 어쨌든 뭐 자를 하도 안 되니까 윤리위원회 매겨가지고 탈당 권유했는데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보도를 하니까 차명진이 막말을 한 거 맞나? 세월호 안에서 한 그거는 그렇게 하면 표현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쏘아가거나 그렇게 자기 생각을 수정하는, 내가 생각했던 게 참 잘못된 것 같고 차명진이가 한 말이 막말이 맞는가 보다. 그러기에 저기 거대 야당에서 자기 후보를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자르기도 하지.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흔들리는 언론, 여론, 선동에 쏘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문재인이가 우한 폐렴을 극복했다, 전 세계가 키트를 살려고 한다, 막 FDA 승인 받았다. 그 거짓말이었어요. FDA 승인 받았다는 것도. 뒤에 뉴스 나온 거.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고 익숙해지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이가 하는데 쏘가 넘어가는데 이미 그걸 정도를 기준점을 잡지 못한다. 어느 언론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중심을 잡아서 그래 저걸 보면은 이 상황을 이해돼야 하는데 그걸 보면 이해되는 KBS나 MBC, SBS, YTN, JTBC 어느 신문도 없어요. 어느 방송도 없어요. 언제는 이랬다가 어떻게 저렇게 했다가 심지어 조중동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우파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쪽에서 싹 몰아가면 몰려가는 현상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강우병부터 시작했다가 문창극 총리 낙마할 때도 그래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때 그렇게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듣고 보니까 그 세월호 7시간에 보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선거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쏘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더 우울하고 분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지지율이 60%다, 59%다라면 그 분석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아니야, 59%가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발표하는 거를 맞다가 보고 호남에서 많이 나왔네, 셀리맨들도 많이 지지하네, 서울 경기에서 많이 지지하네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이번에 문재인이가 선거에서 이긴 것도 180석이다 맞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니까 나머지 저기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또 우파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땡깡거린다. 선거 때마다 저런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우파 안에 있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자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SNS 전체가 빨리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유튜브 해주세요. 저기 유튜브 보세요. 이봉규 보세요. 석구자 보세요. 하루 종일 어제의 유튜브의 검색어 1위는 부정선거. 그럴만큼 우리 우파 국민들이 답답하고
또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알렸는데 이미 이 구도도 굳어져서 그렇게 알리는 사람과 또 그걸 소식을 받는 사람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우파 국민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가운데 일부만 그리고 그걸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떨어진 자도 이준석이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것은 유튜브에만 보고 우파들이 유튜브만 보고 갔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소리를 또 어디 나와서 하면 그걸 듣는 우파들도 맞아.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가 아노미처럼 지금 뭔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것은 기준과 원칙을 보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 문재인을 다시 돌아보니까 이자가 진실로 말하거나 참을 말하거나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온갖 부정 비리를 저지르던 조국을 그 언론이 그렇게 청문회 가고 하는데 가운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저 현충일 행사 가서 우리 국군의 뿌리를 누구죠? 김원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체제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 많다. 그래서 이 선거 자체도 보면은 믿을 수 없는 다시 복귀해보니까 과거에 양정철이가 국정원장하고 저 어디 음식집에서 밥을 먹고 그 차를 불렀는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값을 그 식당 주인이 줬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양정철이가 왜 국정원장을 그때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국정원장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고 이 과정에 여권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되고 자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조혜주라고 장관급입니다. 이 사람을 임명할 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되면 올바른 선거관리를 못한다. 그래서 청문회 아예 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덜렁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청문회 열지도 않고. 그걸 전체 종합해보니까 선관위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무리하게 그것도 자기 캠프에 있는 사람들 그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고 패스트 트랙을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배제된 그 국회 법안을 통과시킨 걸 보면 이 집단은 법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다. 자, 그렇게 다시 환원해서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문재인 이 집단은 정말 황교안 대표가 전에 뭐 찾아가서 영수회담을 하자, 뭐를 하자 할 대상이 아니다. 이자는 그냥 끌어내야 하는 집단이다. 이자는 싸워야 할 집단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 그걸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고 그걸 언론들이 지금까지 속이고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해서 내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걸까? 왜 표가 이렇게 나왔지? 기독교인이 아니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몇백만 명 다 숫자로 합치면 1000만 명 가까이 모이는데 50만 표가 뭐지?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기독교인들로부터 교회들로부터 배척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까 우리 이동호 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사회로 보면 개인이 잘못한 거와 우리 공동체가 잘못한 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짓밟고 거짓으로 속이는 세력과는 내가 반성하는 것과 별개로 저기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손들고 자비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는 사람 정거원 목사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이 사회상에 아까 제가 말한 헷갈리는 그 가치관 때문에 여의도 성공교회에서 선거 전에 거국 선교회에서 찾아와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과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다음날 여의도 선보원교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명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정치에 중립적이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교회가 정치에 중립적이고 원칙을 삼고 있는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의도 선거원교회가 왜 그런 뒷날에 성명서 같은 것을 발표했을까? 얼마나 시달렸을까? 이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가만 놔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도 여의도 선거원교회에 대해서 뭐 목사님 그 지난번에 교계에 그 행사할 때 나오셔가지고 교역자들 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파들 위해서 지지해야 되고 좌파들과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너하라 TV 경쟁에서 올려가지고 얼마나 그 우리의 지지를 하고 성원했습니까? 그런데 그분 그 교회가 갑자기 성명서 하나 냈는데 그 다음날 우리는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걸 봤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3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본도 해서 보면 3년 넘게 문재인 체제와 이 좌파들의 손안에 있다 보니까 저 영리한 386, 486, 586 요 세대가 진화해서 학생 운동권 싸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곳곳에 들어가서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미줄처럼 우리 사회를 쫙쫙 연결시켜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번쩍하는 거 저기 쫓아가고 저기 번쩍하는 거 쫓아가는. 그래서 저기하고 싸우는 여기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저기와는 게임이 안 되는, 저기는 대학생이면 여기는 유치원생이에요. 저기는 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면 여기는 새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바꿔라, 싸우는 체급으로 바꿔라. 니는 초등학생이니까 유치원생이니까 빨리 적어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빨리 나오더라. 그러려면 거기 싸울 만한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여기 싸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바꿔라 하니까 선을 쫙 그어가지고 저기는 그거다. 다시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러거든요. 그 모시겠다는 사람들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들. 아니,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했으면 물러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탄생할 때 결정적으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물러가야죠. 그리고 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국민들이 저렇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준 것은 이 문재인 정권에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선거 끝나고 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에서,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좌파적인 생각에서 미래통합당을 관리하고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대호나 차명진이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잘라야 되는. 그러니까 싸워야 할 사람의 싸움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파들이 지금 이런저런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헷갈려가지고 야, 이게 옳았냐 저게 옳았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너는 거부지, 저렇게 말하면 너는 중도지, 막 회색이 되어 있는 분탕질을 하는 까지 왔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을 좀 길어서 죄송한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막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최강욱이라는 자, 이게 뭐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거의로 발표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 청와대 공직 무슨 비서관 하다가 비례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황운하, 최강욱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감옥에 가야 할 이 자들이 자기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을 이 누구 이야기냐? 주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이 최강욱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배당을 했고 최강욱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제도권 안에 가장 유일한 권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최강욱도 조사하고 황운하도 조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90명의 선거 부정 사범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윤석열이가 최종 조사할 대상은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를 모아주려면 우리가 뭉쳐야 되고 다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제 광화문 광장이 오픈될 것 같습니다. 19일로 이 사회적 격리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꼼수를 돌려가지고 다시 뭘 해보겠다 하나, 그러나 사회적으로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예외 등등은 하게 하자 하는 논리가 많이 나오는데 곧 19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광화문이 열리면 이제 다 나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더 이상 뭘 기대고 뭘 바라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싸웁시다. 이제 지금부터의 싸움은 완전히 문재인의 어떤 뭐 제도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와 뭉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죠? 우리가 우리하고 뭉치는. 그래서 좀 더 집회도 재밌게 하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저 비수를 향해서 윤석열을 도와주고 우리 에너지를 모으니까 지난해 윤석열의 에너지를 도와주니까 바로 조국이를 문재인이가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싸울 것은 뭐 의석 80석 90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기가 180석 부정수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어쨌든 저기가 180석 과반 이상 거의 3분의 1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석 10석 20석 더 많고 적고는 의미가 없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이 싸워야 그래서 윤석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문재인이가 이제 물러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이 함께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모이십시다. 그래서 저 문재인을 타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 곧 정광훈 목사님도 나오실 것 같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에게만 십자가를 지을 게 아니라 제2, 제3의 정광훈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지고 가고 나눠가고 할 때 저기는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선거 때문에 갈라졌던 민심들 선거 때문에 아파하는 것들 이제 날려버리고 다시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을 심판하고 문재인을 끌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